예,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는 창원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교육센터장을 지금 맡고 있고, 대학생 위주로 지금 창업 동아리나 코칭을 조금 위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대학생 창업 코칭이라 해서 초중고 우리 지역에 있는 창업 동아리들도 코칭을 해주는데 거기에서 제가 지도교수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서 MZ 특기 세대, 또 이번에 중고등학생이면 알파 세대까지 좀 이렇게 내려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MZ 세대 맞춤형 창업 코칭 또는 멘토링이라고 했는데, 맞춤형은 제가 좀 바람이고 뭐 대상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아마 뉴노멀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표준이 바뀌어버린 그런 시대. 그래서 지금 뭐 온택에서의 어떤 커넥트하는 온택, 그래서 대면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연결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현상, 그리고 디지털 이 사회로 이렇게 점점 우리 사회가 옮겨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온택트 현상, 그리고 아마 어느 때보다도 SNS라는 이런 연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 당근 마켓 거래 활성화 부분에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림 좌측에 안 보시면 이 당근 마켓의 주간 이용자가 1,000만 명, 그리고 월간 이용자가 1,500만 명.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이 보시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의 93.3%라는 것들이 거의 아마 이렇게 겹친다는 거. 판매자이면서 구매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 코칭을 할 때 소비자 유저 분석을 하실 때는 판매자일 때 구매자라는 그런 특징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좀 준비를 했는데, 한번 여쭤봐 보겠습니다. 혹시 당근마켓이 뭐의 줄임말인지 아시고 계시면 좀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물을 준비 못해서 계좌번호를 알려 주시면 제가 현금으로 송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답. 당신의 근처에 있는. 오, 우리 박수 한번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우리 맞습니까? 유성환 멘토님, 요거는 본 문제가 아니고요. 본 문제 지금부터 나가는데, 유성환 멘토님, 그 당신의 근처라는 게 혹시 반경이 얼마인지 혹시 얘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설정하기 나름인데 자기 동네 혹은 뭐 반경 5km, 10km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동네로 하니까 거의 저희 동만 나오고, 그다음에 요 조금 더 늘리니까 거의 그 정도까지 나오고, 좀 더 늘리니까 창원시 김해까지 다 나오던데요. 6km입니다. 6km. 그렇습니까? 6km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답까지 맞추셨으면 제가 바로 카카오뱅크로서 송금을 해드릴 수 있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성인 교육에 가서 제가 이 문제를 한번 내니까 뭐 당신을 위한 뭐 근엄한 뭐 이런 쪽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은 금방금방 있는 것들 이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우리가 조금 이 MZ 세대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조금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가 MZ 세대 맞춤형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도 이렇게 홈 멘토링을 하면서 지금 어떠세요 하니까 막 두렵고 떨린다. 그런데 대표님, 멘토님 언제 창업을 하셨어요? 라고 할 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0년이더라고요. 그래서 30년 됐다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느껴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하거나 창업 코칭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나 때는 말이야, 30년 전에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아마 그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 중에서도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라는 이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우리가 멘티들이 느끼기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MZ 세대들에게는.
그래서 하성에서 만난 남자, 금성에서 여자가 아니고 하성의 멘토와 금성의 멘티 형태로서 이렇게 멘토링이 진행된다면 굉장히 문제가 실제 저는 대학생을 지금 한 동아리가 40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MZ 세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이런 것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수행할 시에 적용해 보려고 이게 대한 좀 연구를 실제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답은 없지만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하나 냈다라고 하면 저희들 코칭이라는 그러니까 액션 러닝 기법에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던지면 설명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설명을 많이 하다 보면 라떼는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30년 전에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마 그런 것들이 묻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찾아보면 NLP라는 루럴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는 그게 보면 메타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어떤 언유, 비유라고 할 수 있는 이 메타포 기법을 좀 활용을 한다면 이 세대와 조금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조금 MZ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나를 실제 인터넷에 있는 내용을 좀 가져왔습니다. 한번 좀 내용을 읽어보자면 내일은 중요한 수학 시험 날 마지막 문제 한 문제만 풀면 내일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건데 도저히 모르겠다. 늦은 시간이라서 주변에 물어볼 것도 없고 친구도 모르는 문제라고 한다. 내일 이 시험 문제가 꼭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불안하다.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는 겁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한참 공부하는 친구가 핸드폰을 꺼내면 공부하다 말고 왜 핸드폰을 꺼내냐고 막 야단을 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MZ 세대는 이 모르는 문제를 사진 한번 촬영으로서 해결해 줘버리는 아주 유명한 사이트죠, 그죠? 이 칸다라는. 그래서 MZ 세대 중에서 어떤 Z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지금 솔루션들은 핸드폰 한 장으로서 해결해 버린다. 그래서 이전가의 문제 해결 방법들이 아예 우리 기성시대와는 완전히 틀려버리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비자와 구매자가 93%가 겹친다고 하는데 이 칸다의 누적 다운로드 수가 2020년 12월 달에는 거의 200만? 누적 문제 해결 수가 12억 됐는데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 6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 문제 해결 건수만 하더라도 12억에서 20억 건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아마 소비자 그리고 구매자가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벤치마킹 했을 때 우리 멘티들에게 이 칸다 사이트를 좀 가서 보라고 좀 많이 권유를 해드리는데 이 친구들의 이 어떤 비즈니스 목표나 어떤 신념, 가치관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종훈이와 이용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걸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보시면 경제적 격차와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이것이 비전인데 목표나 어떤 가치관들, 신념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누적 투자액만 650억 지금 받고 있고 지금 우리 나라를 포함해서 5개국에서 거의 1위를 달리는 사이트여서 굉장히 제가 많이 추천을 합니다. 또 퀴즈를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칸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물론 회사 이름은 아닙니다. 시그너처 상품명이죠, 그죠? 우리 MZ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로 왜 칸다가 뭐지? 갑자기 수학 문제 푸는 사이트인데, 그래서 성인들,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집단 가서 이렇게 조금 질문을 던지면 참 대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세대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답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Q&A를 줄이는 거랍니다. Q&A. 그거를 그러면 영문으로 쭉 나열하다 보면 칸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 많이 틀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죠. 예,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그 회장들이 청문회에 불려 나왔죠. 예.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 아주 당돌합니다. 예, 실적은 좋은데 성과급은 왜 적은가요? 이런 이야기들을 옛날에 우리 같은 세대는 마음에 두고 있었지만 이런 세대는 바로 직접적으로 공격해버리는. 예, 그리고 이런 IT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SK하이닉스라든지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는 이전처럼 마음속으로 갖고 있거나 노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MZ 세대들은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린다고 그러죠. 그래서 조선일보에 보면 이런 지금 시리즈를 나와서 제가 지금 캡처를 좀 떠왔습니다. 그래서 MZ 세대들은 시키는 대로 해라가 안 통하는 세대, 불공정하다 싶으면 장사가 아니라 이 회장들도 이렇게 청문회에 들고 오는 세대. 그래서 상명하복을 뒤집는 MZ 세대다. 그리고 하이닉스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죠? 우리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스키 대표와 28,000명의 전 직원에게 메일을 이제 들어온 4년차 직원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골자가 채용 설명회에서 담당자가 분명하게 삼성전자만큼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지키시는 겁니까? 이렇게 자기 말들을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이전에는 생각을 거쳤다면 요즘 MZ 세대는 이렇게 바로 직접적으로 포행해버린다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마 다른 기성세대와는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MZ 세대라는 이 정의는 지금 요즘에는 20, 30대의 창업자 그리고 직장인 이런 것 세대들을 우리가 MZ 세대 특히 그래서 우리가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창업 코칭을 해보면 대개 20, 30대 창업자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가 MZ 세대를 조금 오늘 발표를 하게 됐는데 MZ 세대는 정보 기술에 굉장히 능통한 20대에서 30대 사이. 그리고 Z세대를 보시면 그 이후에 출생한 15세에서 한 20대 초반까지의 세대인데 이 세대들은 아예 태어날 때 핸드폰을 갖고 태어났다 할 정도로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활동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둘 다 유튜브 동일의 시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같지만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M세대라고 하는 알파 세대 아빠 정도가 되는데 휴식 잠 이런 쪽으로 보내지만 Z세대는 거의 SNS 아까 전에 SNS나 모바일 게임, 웹툰 이런 데에 빠져있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틀린 세대죠. 이번에 또 제가 MZ만 이렇게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 이런 발표문을 만들다 보니까 알파 세대, 중고등학생들이죠. 얼마 전에 저도 중고등학생들하고 이렇게 창업 코칭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우리하고 틀리다를 느꼈는데 이 친구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대화는 좀 어렵다고 하죠.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동요나 동화 이런 것들을 우리 AI 스피커를 통해서 소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의 정서나 사회성 발달에는 굉장히 조금 부정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비 행태를 한번 찾아보면 저도 이 반응 모르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돈줄이라는 말이 있어서 돈줄이 뭐지? 이랬더만은 돈을 혼내준다라는 건데 나쁜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지금 가져온 거는 치킨집 사장님이 이 좋은 일을 해서 이 SNS에 올라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그래서 내 소비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까 해서 이 기성 치킨집에 매출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 돈줄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는 아마 기성세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MZ 세대의 어떤 소비 행태 그리고 자기의 신념과 가치관이 확실해서 돈이 비싸더라도 우리가 ESG라고 그러죠. 환경, 이런 비건 이런 부분에서 미닝 아웃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고 한답니다. 그리고 참 오른쪽 두 개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차를 되도록 안 산다고 하죠. 수업카를 통해서 탈 때까지 타고 첫 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낮은 차를 사는데 이 친구들 바로 외제차 아니면 우리 국내 대형차를 사서
그 사는 이유가 아주 간단하다고 합니다. 제가 좀 메모를 해놨는데 고급차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 때 차에서 내렸을 때 다른 사람이 차 쳐다보는 그걸 하차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 것들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하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가상 소비를 보면 희소 가치를 실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보면 희가 아니죠, 그죠? 휘죠, 휘. 그래서 아주 뭐 여러 개 중에 귀한 것 이런 뜻이 아니라 희발성 있게 한 번 하고 의미도 없는 무의미한 행동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했다라는 것 때문에 고급 명품도 가짜로 이렇게 구매를 하는 이런 형태의 소비들이 아마 기성세대는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MZ세대를 겨냥한 시그니처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해외 주식을 미니스탁이라는 그걸 보면 한 주를 사기로는 이 친구들이 돈이 적기 때문에 소수점 단위로 투자하도록 이렇게 한투에서 지금 실제 상품을 내놓고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부분은 사실 제가 잘 모르는 건데 찾아보니 이번에 카사라는 것들이 빌딩 지분을 아예 주식처럼 이렇게 지분을 빌딩을 전체를 소유를 못하니까 일부분을 주식처럼 내가 소유했다, 소유욕을 느끼기 위한 방금 희소가치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요즘에 구독경제 부분이 굉장히 이 MZ세대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이 차량 구독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금액, 예를 들면 한 59만 원 정도를 주면 현대자동차 나와 있는 5개 모델을 바꾸어가면서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오픈 갤러리라는 업체에서는 그림을 또 가구 서비스에 본 한샘 이런 것들이 아마 기존에 있는 렌탈 서비스하고는 틀린 것 같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기존 세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많은 지금 소비 부분을 실제로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 다닐 때는 20, 30대에 이렇게 주식을 많이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정권회사의 신규 계좌 비율을 찾아보시면 거의 20, 30대가 최고의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리미 세대에서는 보시면 미래에는 과거보다 경제 성장에 자산 추측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60%, 70%에 육박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MZ 세대다. 그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고 국민대학교의 경영대학장으로 계시는 이은형 교수님이 사실 MZ 세대의 가치관이라고 비고해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왔고 알파 세대는 앞으로 제가 좀 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상사 지시를 하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건데 지금은 이유를 꼬치 캐묻고 그 이유에 맞으면 움직이는 형태. 회사 발전을 위해서는 회사의 비전이 곧 나의 비전이다 라는 기존 세대하고는 완전히 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와는 회사하고는 심지어 뭐 거쳐가는 한 단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세대들이 MZ세대라고 하죠. 그리고 일과 개인은 여기 보시면 성공구사라는 말. 근데 MZ세대는 선사. 일단 내 개인적인 일이 먼저고 그 다음이 일이다. 또 재밌는 거는 부서 회식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업무의 연장이라서 그 부서에서 빠지면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상사의 눈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밤에 가서 3차, 4차 이렇게 같은 것들이 기존 세대라면 지금은 부서 회식을 꼭 점심 때 하자. 그리고 이왕이면 비싼 걸로 사달라. 이런 것들을 아예 의견을 제시를 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임원승진 같은 경우도 기존 세대는 목표를 임원승진이죠. 뭐 어떻게 옛날에 저희들 삼성그룹하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분들에게 목표를 물어보면 삼성 SDS의 부사장의 목표다 뭐 이런 식의 목표가 있었던 지금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쳐가는 단계, 점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에 임원까지 한 회사를 다녀 이런 어떤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멘토링이나 창업 코칭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좀 이렇게 충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파 세대는 제가 자세하게 조사를 안 했는데 아마 더욱더 틀리는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그만 제가 설명드리기보다 조선일보에 2030 MZ 당구라는 그 시리즈로 쭉 나와서 오늘 그 자료도 제가 많이 이렇게 차용을 해왔는데 거기에 보면 공정심과 투명심 그런 거라든지 가치 중심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에 조금 좀 같이 이렇게 참고 좀 자료를 조금 내놓고 있는데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의 수행 평가 그래서 그 평가 내신 성적을 통해서 대학을 가고 그 또 대학에 와서는 또 토익, 토플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심의 학점을 통해서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아마 이런 공정, 투명성 이런 데에 아예 가치관이 중심이 바뀌어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얼마 전에 제가 알파 세대라는 친구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친구가 있냐라고 한 명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들이 완전히 이 경쟁자지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았던 이유들이 아마 이런 우리 지금 현재의 학교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일단은 한번 오늘 발표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고 아까도 제가 솔루션을 두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런 어떤 MZ 세대의 가치관의 신념 그리고 어떤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우리 멘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아마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오픈 솔루션 어떤 설명을 구질구질하게 하면 또 온대들의 이야기다. 이런 쪽의 반응들이 사실 보이지 않게 우리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 많이 실제 피드백을 듣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에 멘토분 앞에서는 말을 하지는 못하겠지만 아마 분명히 뒤에 부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긴 설명보다는 어떤 짧은 질문 하나를 던짐으로 해서 그거를 스스로 말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도도 한번 해왔고 그런 시도에는 많은 좋은 어떤 피드백이 좀 왔었고 실제 그걸 못했던 부분에서는 나도 모르게 아마 나 때는 말이야 이게 좀 들어갔던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제가 준비했던 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종우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그 인사이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MZ 세대가 어떤지 대단히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많이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저희 혹시 여기 그 멘토님 발표를 들으시고 궁금하시거나 하신 분 있으면 뭐 잠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쭤보실 거 있으면 여쭤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김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알파까지는 몰랐는데 그러면 우리가 대화를 하는 방법에서 그냥 어떻게 잘 해야 된다가 아니고 뭐 코칭에 우리가 배웠던 방법을 좀 활용하는 게 좋겠다든지 그런 게 불개신이 좀 될 수 있는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솔루션이라고 해놨던 부분에서 코칭이나 액션 러닝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좀 우리 경험에서 출발하는 멘토링은 좀 어떻게 보다 보면 라떼는 마리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죠. 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우리 이런 대학생들이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이 하나 오면서 하는 말이 저 앞에서 맨상에서 여기 젊은 교수 없어요? 이런 말을 듣고 저 진짜 놀랐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보는 시각이 아주 이런 MZ 세대들 특히 아주 알파까지 넘어가면 이야기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아까 NLP라는 그런 메타포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비유를 해야 되지. 어떤 내가 말이야, 내가 기억했던 그때 경험을 비춰보자면 말이야. 뭐 이렇게 시작된다면 또 꼰대 또 시작이네. 괜히 와서 내가 자격 코칭 신청했네. 뭐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칭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로 한번 그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근데 저 질문 보다가 요즘 젊은 친구들, 뭐 저도 젊습니다만 저보다 조금 더 젊은 친구들, 예, 이런 애들은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한 가지의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에 이게 될 수 있는 건데 요즘 그 MZ 세대는 보고 사는 것들이 전부 다 뭐 이제 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을 보고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짧은 시간에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면서 아이디어만 갖고 세상이 모든 걸 다 해주길 바라는 이런 거일 때 실질적으로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이제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같은 경우에는 원하면은 얘네들이 그때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깨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길 원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도와줍니다. 대신에 미리 경고는 해주죠. 이렇게 했을 때 너는 반드시 깨지게 된다. 그럼 깨지면 어떻게 해요? 깨져봐야 너도 큰다. 그건 나 꼰대라 그러지 말고 네가 한번 깨져보면은 내가 너한테 천마디 하는 것보다 나을 거다. 뭐 그러는 그런 거 하나 하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20, 30대들이 그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는데 뭐 이걸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뭐 자산 구조가 대부분 다 부동산의 90%, 뭐 금융자산에는 별로 없고 이래서 약간 후진국형인데 금융자산 쪽으로 가져가는 거 이건 바람직한데 근데 이걸 가져가게 된 동기 자체는 아주 그 계기는 좀 되게 뭐라나 좀 슬픕니다. 왜 뭐냐면은 젊은 친구들이 이래가지고는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서울에 뭐 집값이 11억 8천만 원 평균이라 그러는데 11억 잡고 그 이자 없이 그냥 대충 넣으니까 46년을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하면은 집값이하고 안 오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집을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완벽하게 불가능한 세상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방을 노리게 되고 기성세대를 부정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어느 특정 한 정치 집단이나 혹은 뭐 특정 멘토라든지 뭐 특정 정책 갖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우리 멘토님들이 전부 다 조금씩만 더 약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를 기본에 충실하고 했을 때에 결국은 롱런 했을 때는 그게 답이다라는 거 이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괜히 쓸데없는 라떼는 마리아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여성화 멘토님 또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이나 뭐 이렇게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네. 이제 제가 우리 미팅을, 정기 미팅을 한 4-5번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게 비디오를 끄시고 계신 분들이, 그냥 듣고만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처음에 좀 들어오셨을 때는 비디오를 켜가지고 서로 좀 인사도 나누시고, 마지막에 또 끝나기 전에도 한번 더 얼굴 한번 비춰주시고 그렇게 해서 좀 얼굴을 익히고 많이 좀 그런 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또 말씀하시는 분만 하지 마시고 다른 분들도 많이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김종욱 멘토님 대단히 감사드리고 네, 우리가 다음 회수가 원래 이제 9월 22일 수요일인데요. 이때는 그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9월 달만큼은 요번 오늘 한 걸로 끝을 내고 10월 6일 날 뵙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6일에는 지금 한만선 멘토님이 또 발표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히 잘 계시고 추석 잘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수고 많았습니다. 네.